각종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퇴의 변을 전했는데 현지 국회의원 낙마로는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보져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딱 하루 남기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청문회를 넘지 못한 첫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안함을 표현했는데 보좌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기 1시간 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본인이 여러 상황을 보고 내린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이 결단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또 저희 함께 불악을 해왔던 또 많은 의원들과 당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보좌진 처우 문제는 별개로 개선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당사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물러났다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나온 만큼 인사검증 절차에도 더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통일교가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사무소 히림과 통일교를 연결해줬다는 건데 특검이 히림을 압수수색한 영장에 김 씨와 통일교 간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란 내용이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당시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일정에 건축사무소 히림 관계자도 합류했습니다. 취재 결과 통일교와 히림을 연결시켜준 인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당시 프놈펜 공항공사를 맡고 있던 히림을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캄보디아에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해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히림 측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히림 쪽이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며 사업엔 코이카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교롭게도 그 무렵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도 늘어났고 통일교가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도 히림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확인하고 히림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히림을 끌어들인 뒤 김 여사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의심받는 목걸이 선물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차원의 작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히림 측은 사업 확대 차원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이라며 통일교 사업에 히림이 관여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아직 무역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의 또다시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간 오는 25일 열릴 한미 통상협의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유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으로부터 7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사상 처음 미국의 시장을 개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낮춰주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는 물론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개방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As a result of the president's successful negotiating tactics, many foreign markets are now being opened to American industries for the very first time, and harmful trade barriers are being broken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직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들을 향해 미국산 농축산물과 공산품 수입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겁니다. 당장 모레 예정된 2+2 통상협의에서도 이런 미국의 요구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막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날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일 협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미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유럽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에서 생산된 제품은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10%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15%는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깊이 2.5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해 3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는 큰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골목길이 움푹 내려앉았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고 하수도 배관까지 그대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주택가에서 깊이 2.5m, 넓이 13제곱미터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건물이 기우는 등 영향이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문이 휘어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파이프 타고 올라가서 경찰분들한테 방범 봉? 그걸 달라 해서 창문 깨고 막 하셨더라고요. 동대문구청은 수도와 가스를 차단하고 주민 35명을 근처 숙박업소로 대피시켰습니다. 구청은 어제 오전에도 비슷한 신고를 접수해 조치에 나설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문가분이 오셔서 뭐 어떻게 좀 직장 측량도 하고 원인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루를 못 버티고. 아울러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최근 집중호우 등이 미쳤을 영향을 고려해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직원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6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